네, 6번 유형에서는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모두 실어 놓았습니다. 자, 6번 유형에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측정의 기본 단위 척도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서 등비다라고 해서 명륜 진사갈비든 하여튼 등갈비든 어쨌든 고기를 생각하신다. 자, 측정. 우리 그램으로 재죠. 뭐 600g에 얼마니, 200g에 얼마니 해서 그런 측정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명서 등비라고 생각하시면서 명명척도 이름의 차이로 정보를 알 수 있는 척도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번호처럼 이렇게 이름의 차이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서열 척도는 이름뿐 아니라 서열까지 알 수 있는 척도이다. 자, 그 다음 등간 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과 서열뿐만이 아니라 등간까지 알 수 있는 척도로 절대 0점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계가 0도라고 해서 기온이 온도가 없는 게 아니죠. 자, 비열 척도는 자, 중요한 포인트. 위에서는 절대 0점이 없다. 절대 0점은 여기는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꼬리 물기. 이름, 서열, 등간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비율까지 알 수 있는 척도다. 자, 그런데 너무 좀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여기 위에서는 절대 0점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 0점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생각이 안 날까봐 제가 등갈비라고 해서 갈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숙성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저장고에 놓을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숙성의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냉장고 컨테이너 박스의 냉장고에 자, 이렇게 고기 숙성한 이렇게 팩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마이너스 5도씩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5도, 뭐 얘는 갑자기 0도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온도는 실온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 측정값으로 이렇게 등갈비, 등간까지는 알 수 있는데 얘는 절대 0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온도계에 온도 측정했던 걸 등간, 그 다음에 절대 0점은 있다. 자, 그래서 무게, 우리 몸무게 측정하는 거, 길이 측정하는 것에는 0점이 없고 정확하게 수치 그대로 0.3 이렇게 0.5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 은근히 빈출이었고 23년 2회차가 마지막이었다. 자,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신뢰도를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자, 신뢰도는 누구에게 물어봐라? 동네 검사에게 물어봐라. 자, 동네 형입니다. 형 검사에게 물어봐라. 자,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자, 여기서의 포인트 일정 시간을 두고 두 번 실시하게 해서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일정 시간을 준다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생각이 나는 것이 저희가 역사 요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자, 역사 요인에 이제 이 신뢰도에게 영향을 좀 주는 그쵸? 신뢰도의 그 단점이죠. 단점의 역사 요인에 그 특정 그 기간에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영향을 준다 해서 역사 요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을 주는데 그 간격에 아무 탈이 없길 바라면서 그리고 두 번 실시해서 상관관계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거의 짜라잔짠 짜라잔짠 짠짠짠 이라는 후렴구다. 자, 그래서 동형검사 자, 말로만 들어도 아, 유형이 같구나. 자,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사한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MBTI를 검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거와 비슷한 유형이 비슷한 검사를 해서 두 검사의 상관관계, 자, 이렇게 해서 후렴구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적 합치도 반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검사에 자, 문제의 유형과 패턴은 같아요. 그런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A 유형, B 유형, 그래서 모든 문제의 유형은 같지만 1번 문제와 순서가 달라진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두 검사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얘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동네 검사 형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신뢰도의 종류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번에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물었었고, 자, 그 다음에는 이걸 2가지를 물어봐요. 방금은 형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형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방금 저희가 신뢰도의 종류와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전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얘가 신뢰도의 추정 방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물어보면은 이제 쓰고 설명하시오가 나올 것이고, 자, 신뢰도의 종류가 이 추정 방법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돼요.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 그래서 동네 검사 형에게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형수가 나온다. 형수. 그래서 제가 암기팁에다가도 형수라고 써놓았습니다. 왜 형수가 나오냐? 자, 검사 유형, 그리고 문제수, 문제 반응수 항상 같이 저희 측정 오차할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차, 개인별로 그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신뢰도 추정 방법. 자, 추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2번에서 물어봤었고, 자, 추정 방법이, 자, 얘를 택할 건지, 얘를 택할 건지, 얘를 택할 건지에 대해서 다르다. 그래서 추정 방법, 좀 더 세밀하게 하는 우리 무언가 일이 있을 때 거기 처리는 이제 저희 아내분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형수가 추정 방법 세밀하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신뢰도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해주는 우리의 형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의 종류와 거기에 주는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형과 형수를 같이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거 한 포인트 하시고, 자, 이거 언제든지 나와도 열린 결말입니다.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신뢰도의 단점이라고 묻기도 하고, 얘를 어떤 이론서에서는 같이 보시는 유형이 있는 게 일단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2년 1년에 나왔고, 제가 보시면 지금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랑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단점을 묻는 문제는 일단 22년 1회차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같이 보실 건지 따로 보실 건지는 일단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저는 따로 한번, 그치만 뭐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일단 신뢰도의 단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표를 검사, 재검사, 옛날 기성역 시대, 경성역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이제 뭐 뭔가 표를 재검하고 요즘처럼 뭐 카드 찍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경성역 건물을 생각하셔라. 자, 그래서 기억 요인은 자,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뭔가 측정을 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사, 재검사는 뭐였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유형의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외웠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처음 측정한 측정이 재검사 점수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처음 풀 때랑 두 번째 풀 때가
다르다. 자, 그리고 성숙 요인은 뭐냐면 이번에는 간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측정 간격이 길 때 조사자의 특성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3살 때 얘가 왜 이렇게 말이 늦지? 하고 했던 게 갑자기 33살이 됐어요. 자, 측정 간격이 길어졌죠? 자, 그런데 33살까지 말을 과연 못할까요? 이때는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조사자의 특성이 달라진다. 자, 그리고 측정 기간 중 발생한 사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사 요인이 발생한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점수에 영향을 준다. 자, 기분 좋게 검사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체크 만족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는다. 재검사할 때 어때요? 매우 나쁨에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검사 태도와 물리적인 환경, 뭐 안락한 데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떼양볕이 쨍쨍 뜨는 천막에서 하는지, 그리고 검사 태도,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내가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다 라는 태도가 생긴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본 것은 단점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비교적 얘가 조금 더 빈출이 된 거 보이시죠? 자, 23년 1회, 그리고 21년 1회에는 3가지를 물었다. 자, 그리고 20년 3회 해서 20년 3회에 나오고 21년 1회에 나왔다. 이제 그랬다라는 것은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신뢰도에서는 참 한 문제는 나오는데 이게 뭐가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에 관한 문제 한 문제,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씩은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제를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자, 그랬을 때 비슷합니다. 방금 단점과 뭔가 비슷은 하지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 재검사 사이의 간격이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 그 성숙 요인이다, 역사 요인이다 해서 간격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간격 들어갔었고, 자, 검사가 시행되는 환경의 변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이다라는 얘기 했었고, 응답자의 속성 변화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응답자가 이제 뭔가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검사 태도고, 자, 검사를 치른 경험, 기억 요인이다라고 해서 이 측정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굳이 얘를 조금 앞자만 따서 좀 신박하게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굳이 조금 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래요. 영향을 미친다. 자, 제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 날 사랑한다라면 그 증거를 보여줘. 해서 이제 남자 배우가 나 이 답답한 내 마음을, 심장을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이 남자가 증빙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시도한다. 자, 그래서 시경, 자, 시간 간격, 시간 해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경, 그리고 속을 보여준다. 시경, 내시경을 해서 속을 보여준다. 그래서 속, 검사를 치른 경험, 내시경에 속을 치른 경험이다 라고 해서 조금은 말이 안 됐지만, 자, 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단점을 쓰는 요인을 비슷하게 보는 이론서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생각이 안 나면 단점이라도 가져가시고, 나는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내시경, 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시경 치른 경험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분 신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검사, 재검사를 받고 이번에는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반분 신뢰도라는 것은, 자, 검사를 유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측정하는 방법이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뉠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후 반분법. 자, 축구 경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전반부,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문항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것. 그리고 기후 반분법은 내용이 생소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암기 팁에 적어둔 것은 저희가 기우제를 생각을 해서 뭔가 비가 오는 거. 그래서 문항을 짝수달, 뭐 홀수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짝수와 홀수로 나눈다. 그래서 짝홀이다. 자, 짝지님이 배치법은 이름도 어렵다. 마치 저희가 그 오차, 그쵸? 그 표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면적 환산법이라고 완곡법, 절미법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면적 환산법과 같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자, 내용을 보면 문항의 난이도, 총점 간의 이런 상관관계를 토대로 나누는 방법이다. 일단 반분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자, 난이도와 총점 상관관계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암기 팁에 적어놓은 거 자, 짝을 짓는다. 자, 임의 배치법 저희가 고교 시절에 항상 모의고사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거 끝낼 때 항상 그 정말 정답지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텐데 불구하고 항상 쉬는 시간마다 달려가서 1등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번에 난이도 어땠어? 야, 그거 몇 번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와 총점 간에 자기의 그냥 그런 감과 아리까리했던 것들을 물어본다. 그래서 상관관계, 그 반 1등이랑 나와의 상관관계를 물어본다. 그래서 짝을 짓는다. 그래서 임의로 아직 정답표가 나오기도 전에 그거 시험 다 끝나면은 정답표 해서 채점하는 시간 주잖아요. 요즘도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채점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짝진 임의 배치법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뭔가 암기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반분 신뢰도까지 보았습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6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신뢰도가 높기 위해서는 오차 범위가 줄어야 하고 자, 그랬을 때 구체적인 방법을 6가지나 쓰래요.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도구 저희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도구를 심리검사 이용할 때 검사 도구를 이용한다라는 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표준화되고 여기서는 이제 뭔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표준화된 도구부터를 표준화되게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저희가 검사와 채점 과정을 표준화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표준화가 핵심인 거, 이 정답 2가지 키워드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균일한 검사 조건을 유지하여 오차 변량을 줄인다. 자, 검사 조건을 똑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상 이 시험에 대해서 실기, 필기 이렇게 시험을 봤지만 저희가 특히나 지금 실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 누구는 태블릿 PC로 하고 누구는 종이로 하고가 아니라 저희 모두 표준화된 종이로 된 똑같은 사이즈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검사와 채점 과정을 표준화시킨다. 모범 답안이 있고 그 안에서 돌아가시면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채점을 하시고 균일한 검사 조건을 유지하면서 오차 변량을 줄인다. 누구는 18문제, 누구는 20문제, 누구는 뭐 28문제 이렇지 않습니다. 저희 실기 모두 18문제고 자,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를 제거한다. 자, 뭔가 이번에 저희가
그 첫 번째 책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수록했던 그것들이 있었죠. 그 이번에는 어떤 동향으로 낼 것이다 라는 것을 27년까지 이제 했던 그 출제 기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실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도대체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 NCS에서 이번에 저 그 교육 받을 때 이런 양식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신뢰도 여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낼 것이다.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는 내지 않겠다라는 그냥 기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년 1회차를 쳤을 때는 뭐 시간 전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별스러운 문제가 다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 신뢰도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차는 저는 너무 끔찍해요. 일단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 제거한다. 그리고 저희가 똑같은 문항수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문항수를 이제 뭔가 동일하게 하고 문항 반응수 응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항수와 문항 반응수를 늘린다. 이거는 이제 뭐 18개인 거를 뭐 몇 개로 늘린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문항수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그래서 저희 필기 100문제잖아요. 나 너무 놀랐어요. 100문제는 나 정말 태어나서 그런 많은 문제를 처음 봐요. 그리고 문항 반응수. 이 문항수와 문항 반응수는 항상 따라다니는 A면서 얘랑 얘는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6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냥 느끼고 있는 이 실기에 대한 느낀 점 검사 도구 그쵸? 검사 도구나 그 다음에 채점과 이런 검사 과정에 대한 얘기 모두 표준화가 돼야 되고 검사 조건 누구나 18문제 생각하시고 지정된 고사장에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시작한다라는 거 2시간 반 준다는 거 시간은 넘쳐 흘러요. 그리고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를 제발 제거해달라는 거 그리고 문항수와 문항 반응수에 대해서 늘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명의 유사한 심리검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원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동일명의 유사한 심리검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바로 동형검사를 묻는 문제다. 아, 그래서 우리가 동형검사를 묻는 문제는 이러한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자, 유사하다면서요. 그쵸? 유사하다고 했는데 왜 다르게 나타나는 거냐라고 하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무리 비슷한 유형을 가져오더라도 자, 검사와 속성의 차이가 있는데 자, 절차상의 차이, 환경상의 차이,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 자, 속성은 문항의 속성의 차이, 응답자 속성의 차이가 있고 자, 저희가 이제 이 친구들을 보셨을 때 자, 동일명 저희가 얘를 지금 동형 검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 자, 검은 속내다라고 해서 제가 암기팁에 써두었습니다. 동일명, 즉 좀 약간 일일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 이름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동일인 좀 인물인 척 해가지고 악녀가 착한 그 역에 그 사람을 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왔다 장보리 약간 이런 드라마 좀 옛 드라마지만 약간 그것도 자기가 그 연민정이 약간 보리인 척 속여가지고 그 집 딸인 척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속내를 드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검사 그리고 속성을 생각해 주시는데 자, 검사는 저희가 환절기 때 약간 검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환,
절, 갑자기 따뜻해지면 검사, 감기가 자주 걸려서 수액 맞고 뭐 맞고 검사를 많이 한다. 자, 그리고 속성은 문, 응. 자꾸 저는 이 응답하라. 거기가 쌍문동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항이 생각나는데, 자, 응답하라 쌍문동 해서 응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외우는 게 연결고리일 뿐이지 꼭 이렇게 외우시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차이, 환경상의 차이, 환절난. 갑자기 따뜻해지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속성, 문항의 속성의 차이, 응답자의 속성의 차이다라고 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7번 유형입니다. 심리검사 타당도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5년 1회차에 출제됐던 문제, 타당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태까지 준거 타당도, 예동의를 묻는 그 예언 타당도, 그 다음에 동시 타당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당도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타당도가 개념 타당도와 같다라는 말 이제 생각해 주시고 구성 타당도의 이 안에 포함되는 요소들 수변요다라고 해서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그리고 요인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타당도가 이렇게나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뢰도는 3개에서 끝났는데, 타당도는 뭔가 이 네모 안에 네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 러시아 인형처럼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안면 타당도를 먼저 보시면, 어디서 뭔가 본 듯하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디 안면이 있는데? 저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인들이 문제를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자, 그럼 내용 타당도로 볼게요. 자, 검사 문항들이 측정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자, 여기서는 전문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내용 타당도다. 내용에 뭔가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내용 타당도다. 자,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이다. 자, 구성 타당도는 개념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과 개념이 조금 뭔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실제 측정 도구에 의해 얼마나 제대로 측정이 되는가. 자, 일단 뭔가 신뢰도든 뭐든 우리가 심리 검사를 이용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특히나 표준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얘기 주구장창 좋아한다. 자, 그랬을 때 실제 측정 도구가 일단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개념들이 도구에 의해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 안에 수변류의 이 구성 타당도 종류 이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연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 예동이다. 동해물과 백두단위 해서 동시타당도, 예언타당도 문제 많이 나오고 자, 검사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를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어서 타당도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도의 종류를 25년 기출과 상관없이 무슨 타당도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아셔도 이해하는데 쉽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에 나왔던 문제는 지금 얘는 5년 주기 만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일단 종류가 이 애들이 있고 이 안에 또 다른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보고 가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타당도의 종류를 쓰시오 하고 22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제 문항을 다 쓰지 않고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얻을 만한 내용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판단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즉 전문가가 되겠죠. 자, 전문가를 예로 든다라면 자, 저희가 전문가는 여기는 내용 타당도가 되겠다. 자, A는 그래서 전문가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가 되겠구나. 자, 그리고 유형으로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다. 자, 예언 타당도는 알겠다. 자, 그런데 공인 타당도는 갑자기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얘는 동시 타당도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를 유형으로 가지고 있는 얘는 준거 타당도다. 앞으로 이 준거 타당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되지 않은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얘는 구성 타당도. 즉, 이 말은 개념 타당도다. 라는 말 가져가시고, 자, 정의 얘기 나오고 구성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타당도에 대한 종류를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타당도의 종류가 25년 1회차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당도가 무엇인지 저희가 1번 문제에서 보았고, 거기에 대한 조금의 변형,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가져온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도 중에서 특히 직업 상담사에게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2가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언 타당도. 자, 직업에서 미래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높다라고 미래를 예측했었죠. 자, 그랬을 때 수행 점수가 높다. 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예측이다라고 적어두었고, 두 번째, 저희가 준거 타당도에서는 늘 하는 말이 준거 안 준거, 선거 생각해서 표를 준거 안 준거 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관리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거 타당도에 관한 사항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물음은 총 3가지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물음은 준거 타당도에 대한 종류 2가지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는 예동이다 라고 해서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 같은 말이다. 자, 예언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우수한 검사자의 미래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 타당도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 타당도입니다. 자, 이미 검증된 검사와 새로운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비교 측정하는 타당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문제는 23년 3회차. 자, 23년 3회차가 뭔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합격률이 20몇 프로인 그런 해였습니다. 자, 일단 이 회차에서 26%고 23년은 그래도 이 연도만 봐서는 굉장히 합격률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합격률이 낮은 편은 22년도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지금 17년 그리고 23년이니까 거의 한 6년 만에 나온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거 타당도에 대해서 이 1번 문항은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질문 3가지를 한꺼번에 묻는 유형은 좀 어려운 차시에 얘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3회차는 뭔가 동시에 질문이 동시다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일단 저희가 예동에 대한 그런 설명의 의의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연구에서 얻은 타당도 개수와 실제 연구의 타당도 개수가 다른데
실제 연구에서 타당도 개수가 낮은 이유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하는 연구가 타당도에 낮은 이유라고 합니다. 자, 실증 연구라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프나 도표와 같은 예시를 들 수가 있고, 실제는 정말 저희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준거 타당도기 때문에 항상 선거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기도 했지만, 자, 저희가 이거를 예시를 들 때 실제 연구, 그리고 정말 저희가 뭐 데이터 조사에 의한 그런 전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지지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고, 자, 실제 정말 개표를 했을 때 나왔던 오차 범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 뭔가 이 후보들이 시장 같은 데를 가거나 이제 뭔가 이렇게 유세를 하러 갈 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죠. 자, 그랬을 때 외부 요인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자, 이분들이 이제 거기를 가서 시장을 가서 뭐 지역구가 좀 선호하는 그런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 동네를 돌았을 때 외부 요인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다고 손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죠. 자, 실제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낮다. 마치 그 실제 시장에서는 마치 막 팬인 척 하면서 악수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당의 후보를 찍었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자, 그래서 실제 연구는 독립변인,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 나옵니다. 독립변인에 의한 효과와 가외변인의 효과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독립, 내가 생각하는 거, 개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후보와 그 변인 요소와 가외,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효과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거, 개개인적인 마음도 모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쓰기도 손이 아프다. 동시타당도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랑 유사한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서 동시가 포인트죠. 진행해서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측 타당도를 이어서 보면 검사의 결과가 수검자의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자, 앞에 버전하고 뒤에 버전하고 비슷한 듯 다르게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쓰시되 예측 타당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의 타당도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지금 차이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동시타당도는 현재 상태와 관련이 있죠. 동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예측타당도는 미래에 관한 타당도이다. 그래서 동시는 현재이고 예측타당도는 미래에 관한 타당도라는 거 차이점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에 대해 예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방금은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포함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얘는 23년도에 나왔던 문제로 23년에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동시타당도 이미 마르고 닳도록 썼다. 그래서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썼다라고 해서 동시타당도, 예언타당도, 바로 준거타당도의 한 종류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워져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고 뭔가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그냥 얘는 정말 와, 이렇게까지 나와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만약에 25년에 얘네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먼저 보시면 자, 동시타당도는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와 연구자의 개발이 된 인성검사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성검사라 치면 기존의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 MMPI 검사,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드시면 돼요. 뭐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에는 MBTI. 저희가 MBTI가 조금 더 뭔가 외우는데 쉽다라고 하시면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홀랜드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 그래서 연구자가 개발을 하거나 어쨌든 새로운 누군가가 개발을 했을 때, 새로운 도구 개발을 했을 때 이 인성검사와 이미 검증된 검사, 지금 저희들이 쭉 배우고 있는 검사들이 이미 검증된 검사겠죠. 자, 그리고 예언타당도는 뭐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예시입니다. 입사를 위한 적성 검사에서 대기업 같은 데는 인적성 검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랬을 때 검사에서 점수가 높았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입사 후 우수한 업무 실적을 냈다면 이 사람은 예언타당도가 어때요? 높다. 예언타당도가 일치했다. 내가 미래를 예측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의 정도인데 어머 역시나 적성검사에서 우수했던 인재가 실적을 냈구나. 그렇더라면 내가 예측했던 예언타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에 대한 문제를 쭉 보았고 이제는 다른 문제, 구성타당도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타당도의 유형에 속하는 타당도 두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23년 2회차에서는 두 가지를 물었고 20년도 3회차에서는 세 가지를 물었다. 자, 그랬을 때 구성타당도 수변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강변가요제도 아니고 저는 자꾸 수변요 하면 강변가요제가 생각이 나더라. 자, 수렴타당도를 보시면 자, 문제를 수렴하는 거죠. 자, 일단 제가 구성타당도 이야기하면 항상 결정사, 그런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한다. 자, 검사 결과, 뭔가 이상형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사 검사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결과가 그 속성이라고 하면 약간의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체크하고 뭐 쓰는 뭐 그런 양식의 종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 결과가 속성과 이상형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겠죠. 재력, 외모, 뭐 생활 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있는 변인들과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가 만나볼 수렴할 타당도가 높다. 오케이,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변별 타당도는 퇴짜를 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별해주세요. 자,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 이상형과 관계가 없는 변인들이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자, 뭔가 문제가 요란스러운 답변이지만 결과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런 요소들 있죠. 그런 것과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세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변별해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상관관계니 뭐니 이 얘기만 가져가시고 다른 거는 뭐 하위 요소다 뭐다 해서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답안을 가져왔고, 자,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은 검사 문항들과 상관관계를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에 들어간 거예요. 자, AI 분석에 들어가든 뭔가 그런 양식들에 맞춰 매칭을 좀 잘 해달라 이거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묶어주는, 자, 여기는 다 타당도인데 얘 혼자만 분석이죠. 통계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뭐 정말 엑셀을 쓰시든 AI를 쓰시든 챗 GPT를 쓰시든 인공지능을 활용을 더해서 요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매칭해달라 라고 해서 제 이상형이 구성되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수변요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암기 팁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빈출된 내용을 보면 22년에는 이렇게 2번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4년 3회면 굉장히 최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뭐가 있는지 구경 삼아 눈팅을 해보자. 자, 표집 오차라는 게 있다. 자, 표집 오차는 모집단의 표본을 잘 대표할수록 타당도의 개수가 높아지고 잘 대표하지 못하면 타당도의 개수가 낮다. 그래서 뭐 높고 낮음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표본을 잘 대표하지 못한다라면 오차가 생기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잘 대표하지 못하면 타당도의 개수가 낮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번에 정권이 급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을 잘 대표하지 못하고 나라를 잘 대표하지 못한다면 타당도의 개수가 낮아서 이렇게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생각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 자, 그래서 제가 얘 뭔가 외울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하면 여기 정치가 들어가죠. 제가 여태까지 정치색은 없지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는 뭐냐면, 자, 표범, 그리고 치타 해서 표범과 치타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개수의 크기, 뭔가 개체들의 영역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표범, 치타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 풀어 쓰시면 됩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으면 여기서도 뭐 높은 이야기 쓰시려면 높아도 되고, 자, 어쨌든 신뢰도가 낮으면 똑같이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당도도 낮다.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범위의 제한. 자, 범위, 후보의 제한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벽보 포스터 항상 하는 얘기. 후보군을 A당, B당, C당, D당, E당 이렇게 해야지 A와 B당 아니면 A당 이렇게 제한을 두면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 자, 그래서 A당, B당 이렇게 하면 제가 역사 속으로 역사는 모르지만 독재 정권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거. 그래서 준거 타당도에서는 제가 선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선거, 준거 타당도에서는 준거, 안 준거 이야기하시면서 표범, 그리고 치타, 표지보차, 범위에 제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 이야기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